안녕하세요, 보닉스텝입니다. 몸짱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어깨 깡패를 거쳐 활짱이라는 단어까지 최근 더욱더 사람들의 근육 만들기가 열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몸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혼재되고 상반된 트레이닝 방법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혼란스러운 주제 중 하나인 근육 성장에 있어 유산소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멋지고 큰 근육을 만들기 위해 유산소 트레이닝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과의 순서가 중요하다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렇게 정보에 혼란이 많은 이유는 사실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연구들이 각기 다른 실험 세팅하에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어렵기도 하고, 비슷한 실험 세팅이라도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아직 논란이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 일반인들의 운동 세상에서 혼란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먼저 100% 팩트라고 맹신하기보다는 이럴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저항성 트레이닝, 유산소 트레이닝을 지구성 트레이닝으로 치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항성 트레이닝과 지구성 트레이닝의 복합 트레이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외국에서는 컨커런트 트레이닝이라고 불렀고요. 우리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런 트레이닝의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스포츠 경기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즉, 스포츠 경기 상황은 때로는 엄청난 근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인한 심폐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을 복합적으로 발달시켜야 했기 때문에 훈련도 복합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탄생한 것이죠. 스타트를 끄는 사람은 미국의 힉슨이라는 연구자인데요. 이 형의 연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힉슨은 그룹을 지구성 트레이닝만을 실시할 그룹과 저항성 트레이닝만을 실시할 그룹, 저항성과 지구성 트레이닝을 모두 실시할 그룹으로 나눴고요. 10주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유산소 능력의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과 스쿼트 테스트를 통해 최대 근력, 즉 1RM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산소 트레이닝 그룹과 복합 트레이닝 그룹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는데요. 다만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저항성 트레이닝이 지구성 트레이닝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근력 테스트는 달랐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항성 트레이닝 그룹은 근력이 증가했고 지구성 트레이닝 그룹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복합 트레이닝 그룹인데요. 복합 트레이닝 그룹은 초반에는 증가하더니 9주차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저항성 트레이닝을 할 때 지구성 트레이닝을 같이 하면 저항성 트레이닝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힉슨은 이를 컨커런트 트레이닝 이펙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죠. 1980년 힉슨의 연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떠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동안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 성장에 있어 지구성 트레이닝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심폐 능력 향상을 통해 근력 트레이닝 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심폐 능력 향상을 통해 근력 트레이닝 시 세트 사이, 트레이닝 사이의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셋째, 혈압을 떨어뜨려 혈류 능력을 개선하여 근력 트레이닝 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지방 연소를 통한 근육의 선명도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산소 트레이닝이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능력이 저항 트레이닝 시 수행 능력의 향상을 가져와 근육이 커졌다는 로직의 연구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장점들은 합리적 추론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뇌피셜인 듯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연구를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것이 주 목적일 때 지구성 트레이닝은 어떤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으로는 첫째,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신경 피로도를 증가시켜 근력 트레이닝 시 모터 유닛, 운동 단위의 동원 능력이 감소한다. 둘째, 오버 트레이닝 하게 되면 체내 글리코겐 보유량을 감소시켜 트레이닝 시 트레이닝 수행 능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더라도 분자 수준에서 근육의 합성과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가 저항성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근육 내에서 IGF-1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이것은 AKT, mTOR라는 단백질 효소를 연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근엄 섬유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구성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AMPK라는
단백질 효소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이것은 PGC1 알파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지구성 능력과 관련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성 트레이닝으로 활성화된 AMPK는 TSC1과 TSC2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mTO의 활동성을 억제시켜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유산소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워 복합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근육 사이즈를 키우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을 때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최대한 방해받지 않으면서 지구성 트레이닝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에 밝혀진 사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저항성 트레이닝을 지구성 트레이닝과 같이 하면 저항성 트레이닝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먼저 지구성 트레이닝의 강도와 트레이닝 양에 따라 근육 성장에 방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구성 트레이닝 시 최대 심박수의 85% 이하 20분 이상의 지구성 훈련은 훈련의 양이 많아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나 최대 심박수의 90% 이상 10분 이하의 지구성 훈련은 훈련 양이 많지 않아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시간 고강도 운동을 히트 또는 시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운동은 문제적 수준에서도 합리적인 논리를 제공하는데요. 단시간의 고강도 지구성 트레이닝은 AMPK의 활성화는 줄이고 PGC1 알파의 활성화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지구력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AMPK가 활성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근성장을 일으키는 mTO의 활성화를 차단하는 TSC와 TSC2의 활성화도 줄어든다는 뜻이죠. 따라서 히트, 시트류의 트레이닝이 근비대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성 트레이닝과의 순서 배치에 따라 근육 성장에 방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즉, 근육 성장이 주 목적이라면 저항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지구성 트레이닝을 나중에 할 때 근성장에 방해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는 지구성 트레이닝과의 간격 배치가 근육 성장에 방해해서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한 세션에 두 형태의 운동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나 오늘, 내일처럼 세션을 나누는 것이죠. 일례로 2017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저항성 트레이닝을 하고 바로 30분간의 저강도의 지구성 트레이닝을 했고, B그룹은 저항성 트레이닝과 지구성 트레이닝의 간격을 최소 하루 이상 넓혀서 실시했는데요. 두 그룹 모두 8주간 주당 2회의 트레이닝 실시 후 근육의 횡단 면적을 비교했습니다. 두 그룹 다 횡단 면적이 증가했지만 B그룹이 A그룹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즉, 저항성 및 지구성 트레이닝의 간격을 넓히는 것이 더 큰 근비대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항 트레이닝을 하고 최소 3시간에서 6시간은 휴식을 취하고 지구성 트레이닝을 해야 근육 성장에 방해가 안 될 수 있고, 지구성 트레이닝을 먼저 한다면 최소 24시간을 휴식을 취해야 근육 성장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성 트레이닝의 빈도가 많지 않을 경우 근육 성장에 방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성 트레이닝과 지구성 트레이닝의 트레이닝 빈도를 2대1 내지 3대1로 하면 근육 성장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저항성 트레이닝을 지구성 트레이닝과 같이 하면 오히려 근육 성장이 더 잘 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사실 지구성 트레이닝의 효과가 심폐 능력을 향상시켜서 저항성 운동 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로직이 사실이라면 복합 트레이닝이 저항성 트레이닝만 한 경우에 비해 근성장이 더 많아야 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복합 트레이닝 그룹은 저항성 트레이닝 그룹보다 근육 성장이 적거나 차이가 없었지 더 많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 방법에 있어 저항성 트레이닝의 강도를 그룹 간에 같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만 관심 있을 것 같아 패스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드물게 복합 트레이닝이 단일의 저항성 트레이닝보다 근성장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속근섬유는 차이가 없는데 추가적인 지구성 트레이닝을 통해 지근섬유가 발달해서 전체 근육 사이즈는 커졌다는 로직이었습니다. 셋째, 지구성 트레이닝을 저항성 트레이닝과 같이 하더라도 지구성 트레이닝의 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항성 트레이닝이 과하여 회복이 불충분하면 지구성 트레이닝의 능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넷째, 복합 트레이닝에 따른 컨커런트 트레이닝 이펙트는 초보자보다 숙련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초보자는
기저가 매우 낮다 보니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커서 저항 트레이닝을 해도 유산소 능력이 향상되고 지구성 트레이닝을 해도 근력이 어느 정도는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 초보자는 어떻게 운동할까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밥 잘 먹고 그냥 성실히 꾸준히 트레이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근성장이 주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다. 됐고 난 근육만 키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 능력 향상이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근육 성장을 방해한다. 하지만 근육 성장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유산소 운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유산소를 되도록 근력 운동과 채로 하루 정도 텀을 두어 하는 것이다. 강도는 힛이나 씩과 같이 운동 시간이 20분 아래로 최대 능력의 90% 이상이 되게 하여 칼로리 소비량을 적게 하는 것이며 빈도는 근력 운동 2에서 3세션당 유산소 1세션 정도의 비율로 수행한다. 만일 근력과 유산소를 하루 또는 한 세션에 같이 해야 된다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일 숙련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운동 루틴을 잘 짤 것이고 내가 만일 초보자라면 어떻게 운동하든 근육은 무럭무럭 자랄 테니 됐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근성부터 들 것을 추천한다. 이상으로 근육 성장에 대한 유산소 트레이닝의 효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